돌이켜보면 한겨울, 추위와 가난에 지친 몸을 채워주던 것은 따뜻한 음식보다 따뜻한 연탄 한 장이었다. 연탄불에 한나절 데워진 온돌방의 아랫목은 엄마의 품처럼 포근했다. 그때 당시 주부분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잠을 못 자는 거 아니에요. 밤새도록 이방저방 다니면서 아궁이 보면서 그 꺼질까 봐 계속 연탄 갈고 그 밑불하고 잘 맞춰야 되니까 구멍을요. 연탄은 우리에게 방만 따뜻하게 해준 게 아니었다. 연탄 아궁이 불 하나로 냄비나 솥에 밥을 하고 국을 끓이던 그 시절, 연탄불로 데워진 구들 아랫목에는 갓 지은 밥 한 공기와 목화솜 이불이 온기를 지켜내고 있었다. 연통으로 이어지는 그 코너에다 쫙 이제 도시락을 쌌는데 그것도 이제 기운 신 놈이 중간이고 맨 밑에 이제 아랫놈은 이제 막 타니까 뭐 보통 뜨거운 게 아닙니까? 타고 윗놈은 뭐 이제 뜨뜻해지다가 말고 그래 이제 센 애들이 가운데다 탁 놓고. 나무가 주 연료였던 시절, 이승만 정부는 황폐해진 산림 보호를 위해 연탄 사용을 장려한다. 유일하게 대안이 됐던 연탄. 헐벗어가는 사냐를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김수근은 대구에 연탄 공장을 짓는다. 김수근 회장 같은 경우에 산을 보고 결국 대한민국의 산을 푸르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가치 철학이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임야를 베어서 석탄 산업을 하고 연탄을 만들어냈지만 그 베어낸 자리에 다시 어린 나무를 심어서 다시 푸르게 만들어요. 그것이 기업가가 가진 가장 기본적인 양심이고 도덕적 가치가 아닌가. 1947년 한국 최초의 연탄 공장 대성산업공업사로 시작된 에너지 혁명. 서민 연료인 연탄, 석유 그리고 도시가스까지 우리나라 난방 연료의 변천사를 함께해온 대성. 대성그룹 김수근, 연탄에서 도시가스까지. 팍팍한 서민들의 삶에 따뜻함을 선사해 주었던 연탄. 월동 준비가 김장하는 것과 연탄 들여놓기였던 시절. 창고에 연탄을 쌓아놓으면 이미 겨울을 반은 난 것처럼 시름을 잊을 수 있었다. 연탄실은 리어카들이 골목 안으로 들어올 때쯤이면 어김없이 겨울이 시작되곤 했다. 가난한 이들은 그나마 낫장으로 연탄을 사다 겨울을 나야 했던 그 시절. 이맘때쯤 되면은 우리 집 같은 경우에 한 300장 정도는 그래도 뒷곁에다 쌓아놔야 마음이 놓였던. 이웃집에서는 우리 집을 굉장히 부잣집 취급을 했어요. 왜냐면은 300장씩 그 들여다 놓는 집은 많지가 않았거든요. 대개 뭐 한 100장. 그걸 아껴 쓰다가 이제 안 되면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새끼 꺼내다가 양쪽 손에다가 두 장씩 들고. 일제 강점기 일본의 전유물이었던 연탄 공장. 무연탄 매장량이 비교적 풍부한 우리나라는 연탄 공업을 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특히 평양의 무연탄은 질이 매우 좋아 일본이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다. 조선 총독부는 무연탄의 생산과 이용처를 철저히 통제하면서 평양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 연탄 공장을 짓기 시작한다. 하지만 거의 모든 물량이 일본인 가정을 중심으로 공급돼 우리 국민 대부분은 여전히 나무 땔감을 사용했다. 아궁이에 장작불을 지피며 음식을 해야 했던 우리네 어머니.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일제강점기에서는 석탄산업 자체가 전부 일본인들의 손에 좌우했습니다. 일본인들의 손에 좌우할 수밖에 없었는 게 1929년도에 영월탄광의 탄맥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해서 발견하냐 그러면은 일본 사람들이 지질학자를 동원해서 한반도에 얼마만큼 많은 지하자원의 매장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이제 연구조사를 하게 된 거죠. 지질 탐사를 합니다. 왜 하느냐? 전쟁 준비 때문이죠. 10살 때 갑자기 아버지를 여의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며 살아온 소년 가장 김수근. 때마침 대구에 생긴 일본인 연탄 공장에 찾아가 일하기를 청한다. 그러나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말 한마디 제대로 붙여보지 못하고 문전박대 당하기 일쑤였다. 오기가 발동한 김수근. 매일 찾아간 끝에 일본인 사장의 허락을 받아낸다. 본인이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써 가정이 굉장히 좀 어려웠었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장남으로서 이제 동생들을 좀 그 케어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일본계 연탄 회사가 한국에 들어와 있었어요. 김수근의 끈기는 연탄 공장에서 화제가 될 정도였다. 연탄 배달에서부터 거래처 외판 업무까지 쉼없이 일해 얼마 가지 않아 일본인 간부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얻게 된다. 김수근의 끈질긴 면모에 혀를 내두른 일본인들은 가죽골이라는 별칭을 붙일 정도였다. 일본인들이 주도하는 회사는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불가능했다. 아예 자체가 완전 봉쇄됐다. 라는 게 정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수근 회장은 이 삼국석탄공사에 취직을 합니다.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꾸준하게 거기 가서 인사를 하고 취직시켜달라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죠. 그건 막무가내였죠. 당시 그 일본인 사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게 평가를 합니다. 가죽꼬리 같은 친구다, 질긴 친구다. 그래서 가죽꼬리라는 별명을 붙게 된 것입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일본인 공장장 밑에서 연탄 제조 기술과 경영을 배운 김수근. 광복을 맞이하게 되자 일본인들은 공장을 두고 모두 본국으로 떠나게 된다. 정권을 잡은 이승만 대통령은 산림 녹화에 주력하면서 연탄 사업을 장려하기 시작한다. 당시 웬만한 가정마다 아궁이에 장작으로 군부를 지펴 전국에 사냐는 갈수록 헐벗어갔기 때문이었다. 연탄 참 좋던데 나무를 패는 자 즉시 엄벌을 내리시오. 전쟁을 해서 패해가지고 민둥산이 됐는 데다가 거기다 사람들이 나무를 해서 다 패버리고 이러니까 산이 민둥산이 된 거죠. 저도 어릴 때 기억이 60대 초에 뭐 사방사업 그래서 어른들이 일자리 없는 사람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심고 거기 일당을 받고 이런 것이 정부 시책으로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연탄 사람이 상당히 가파르게 성장을 합니다. 대구 일본인 연탄 공장에서 춥고 서러웠던 세월을 버텼던 김수근. 1947년 5월 대구시 칠성동에 대성산업공사를 창립한다. 조촐한 출발이었지만 김수근에게 연탄은 숙명이었다. 사명도 대기만성의 사자성어를 줄여 대성으로 짓는다. 국내 최초 민족 자본으로 만든 연탄 공장. 당시 연탄 공장은 간의 수공업 수준이었다. 석탄가루를 모아 틀에 넣고 나무 망치로 쳐서 연탄을 찍어내었던 것. 연탄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말이죠.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이제 쭉 연결돼 있고, 일부 이제 구멍을 뚫는 어떤 기계 장치를 만들어서, 석탄을 넣어가지고, 찍어서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제조하는 양이 매우 제한되어 있죠. 풍부한 노동력과 교통의 요지로 일찍이 경부철도가 있어 공업이 성행했던 대구. 이동의 편리함과 함께 지역 산업 경쟁력이 날로 높아지면서 신흥 사업가들이 하나둘씩 대구에 모여들기 시작한다. 막 발을 내딛기 시작한 사업가들. 그 가운데 김수근은 이미 소문난 사업가. 당시 삼성상회를 이끌던 이병철을 비롯한 대구 지역 경제인들과도 친분을 쌓는다. 이병철 회장은 1910년생이고 김수근 회장은 1916년생입니다. 6살 차이 나는데 옛날에 뭐 6살 차이 같으면 거의 동년배로 이렇게 취급할 정도로 그렇게 서로가 사업하는 사람들이 교류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인맥으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삼성 이병철 회장과 김수근 회장은 서로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업에 대한 얘기를 나눴을 걸로 짐작이 됩니다. 1950년대 들어 연탄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전국 각지에 연탄 회사들이 우후죽순 생겨난다.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의 연탄 제조 회사인 삼천리가 급성장하면서 대성연탄을 바짝 추격해온다. 김수근은 정면 승부를 택한다. 연탄 사업은 최종 배달지와 가까워야 하는 게 핵심. 수요가 늘어나는 서울 도심으로 진출 계획을 세운다. 전쟁 중 폐허가 된 서울 마장동 연탄 공장을 인수한 김수근. 공장을 재건하고 연탄 생산을 정상 궤도에 진입시킨다. 삼천리하고 대성은 이제 말하자면 유통업체 신세계나 롯데처럼
뭐 태생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에너지를 기반 연탄부터 같이 시작을 했고 또 석유 시대가 오면서 석유도 경쟁을 하게 된 것이고 도시가스 경쟁 지금도 또 미래의 성장 동력을 앞두고 또 자원 개발 이런 부분에서 뭐 태양광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1970년대 절정의 시기를 맞은 대성연탄. 여세를 몰아 본격적인 탄광 개발에 나선다. 문경 탄광과 삼척 호명 탄광을 인수한 김수근. 하지만 탄광을 파고 들어갈수록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생긴다. 광산을 지탱해주는 갱목이 문제였다. 탄광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갱목은 버팀목으로 꼭 필요했지만 정부의 산림녹화 정책과는 정면으로 어긋났기 때문이다. 당시 국가에서는 나무 채취를 엄격하게 금하고 산림녹화에 주력을 다하고 있던 상황. 박정희 대통령은 잘 사는 나라는 산림이 푸르다는 기치로 나무 심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다. 문경 탄광을 채탄하기 위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갱목이 필요해요. 이 이제 땅 파고 들어가면서 이제 버팀목들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나무를 잘라 쓰는데 근데 뭐 아무데나 남에서 나와서 잘라 올 수는 없잖아요. 국토의 산림 보호에 누구보다 마음이 뜨거웠던 김수근은 고민 끝에 탄광 일대의 임야를 모조리 사들인다. 그리고는 그곳에 나무를 베서 탄광의 갱목으로 쓰고 나무를 베어난 자리에는 다시 묘목을 심게 한 김수근 회장. 30년 동안 계속된 대성의 묘목 심기. 탄광이 폐쇄된 이후에 더 울창해진 주변의 산림은 전국 곳곳에 수려한 명산의 토대가 된다. 사들이고 싶어서 사들인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산이 필요한 것이죠. 깽목 조달해야 되고 그 임야 사업을 해야 되니까 남은 산 가지고 함부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국 임야의 600분의 1을 대성이 가져갔다 그럽니다. 600분의 1. 그 퍼센테이지가 뭐 600분이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만 엄청난 숫자입니다. 하루 종일 방을 따뜻하게 해주고 언제나 밥과 국을 끓일 수 있는 매력적인 연료 연탄. 검은 보석으로 불릴 정도로 서민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한편으론 공포의 대상이기도 했다. 살기 위해 태워야 했던 연탄이 때로는 죽음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그 시절 연탄가스 중독은 겨울이면 찾아오는 죽음의 그림자였다. 연탄가스 중독이 사회적 질병이었던 시절 연탄가스 사고는 빈번히 신문 사회면에 등장했다. 연탄가스 중독으로 인해서 뭐 일가족이 사망했다. 혹은 누구는 사망하고 또 누구는 뭐 병원에 실려갔다. 이런 뉴스를 심심치 않게 접했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연탄가스를 심하게 마시지 않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많이 어지러워하고 이랬을 때 학교 갈 때 약이 없으니까 딱히 동치미국물 먹여서 동치미국물 먹이면 좀 낫다라고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이 어쩔 수 없이 뭐 동치미국물 먹이고 학교 보내고 이랬었던 적도 있었죠. 시대 상황도 한몫했다. 먹고 살기 위해 무작정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수용할 집이 턱없이 부족했다. 그러자 대충 구들장을 놓고 아궁이와 굴뚝을 그럭저럭 시멘트만 발라 집을 짓는 난림공사가 허다해졌다. 문틈이나 구들장 사이로 새어나오는 연탄가스. 형체도 없는 연탄가스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늘어만 갔다. 가난 탓에 단칸방에 옹기종기 모여 사는 가족들이 연탄가스로 떼죽음을 당하는 사고도 속출했다. 기능공이 와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시간 있을 때 아버지가 혹은 삼촌이 그냥 이렇게 솜씨껏 이렇게 이제 방바닥을 바르고 그 위에다가 이제 비닐을 덮고 그러고 살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마르면서 이제 가장자리부터 연탄 가스가 새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무색무취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올라와서 이게 우리가 중독이 걸리는지를 전혀 몰라요. 연탄가스 중독이 사회 문제가 될 무렵 중화학 시대가 열리면서 연료도 새 시대를 맞이한다. 연탄에서 석유로 전환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서민들에게는 연탄이 여전히 소중한 땔감이었다. 한파가 유난히 일찍 닥친 1966년 연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무연탄 수송 능력의 한계로 연탄 공장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첫 번째 연탄 파동이 일어나게 된다. 영세한 연탄 공장들이 도산하거나 폐업하는 가운데 연탄 사재기는 기승을 부린다. 어느 신문에서
연탄이 굉장히 귀한 풍기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언론에 기사가 나옵니다. 기사가 나오니까 그 기사가 일파만파 확산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연탄 수요가 안 그래도 딸리는 데다가 귀한 데다가 이 연탄이 앞으로 풍기 현상이 벌어질 거다라는 그런 예측 기사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연탄 사재기를 합니다. 연탄 사재기를 하니까 사재기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탄 단가가 올라가죠. 연탄 파동으로 정부는 연탄의 매점 매석을 방지하기 위해 연탄 카드, 연탄 배급제를 도입한다. 그러자 성난 주부들은 연탄 집게를 들고 거리로 나와 항의 시위를 하기도 했다. 1981년에는 서민들을 또 한 번 울리는 연탄이 등장하는데 연탄 업체들이 담 앞에 버력이라고 불리는 저질탄을 섞어 폭리를 취한 것이다. 추운 겨울날 목숨과도 같았던 연탄이었기에 국민들은 분노했다. 연탄업체의 불법 담합은 큰 충격을 안겨줬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공장을 직접 둘러보는 등 일이 커지게 된다. 이게 잘 붙질 않아요. 그리고 빨리 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자주 꺼지면 연탄을 자주 갈아야 돼요. 그러면 가정주부들 같은 경우 어떤 경우는 그 연탄 불가능하고 밤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질탄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생각을 하니까 연탄업자들 어떻게 보겠어요? 진짜 나쁜 놈들인 거죠. 두 번의 연탄 파동을 겪는 사이 세상 또한 바뀌었다. 1980년대부터 주거 환경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아파트 시대가 열린 것이다. 아파트를 짓기 시작하면서 연탄 사용이 줄어들고 새로운 연료 사용이 늘어나게 된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90% 이상이 연탄 난방을 했지만 83년에는 전국 830만 가구 중 연탄을 떼는 집은 550만 가구로 줄어들게 된다. 새로운 연료, 가스가 일반화되기 시작하면서 대성연탄이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것이다. 그 당시에 뭐 잠실이나 반포나 화곡이나 이 저층 아파트가 70년대 이제 후반부터 나오게 된 거거든요. 이때만 해도 연탄 아파트가 주류를 이루었었어요. 지금도 일부는 연탄 아파트가 지금 남아 있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고층 아파트가 80년대 후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강남의 반포라든지 또 청담이라든지 또 강북 지역에 뭐 용산 이런 데 마포에 많이 지어지게 됐잖아요. 이때 이제 도시가스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1990년대 초부터 탄광을 닫으면 지원금을 주는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석탄산업도 본격적인 사양의 길을 걷게 된다. 활황을 누렸던 탄광이 문을 닫게 되자 대성연탄은 사세가 유축되면서 갈림길에 서게 된다. 이에 주력 사업을 연탄에서 도시가스로 전환키로 결심한 김수근. 도시가스 사업의 우선권을 잡기 위해 대성은 서울에서 가장 넓은 공급권을 갖고 있던 서울시형 도시가스 인수를 계획한다. 당시 서울시형 도시가스는 민영화를 결정한 상태. 이른바 베이비붐 시대를 맞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주거 지역이 또는 그 주택 수가 급격히 상승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도시가스를 공급해야 되니까 시장이 무한대로 지금 확대하는, 당장은 그게 수익성이 나쁠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한 5년, 10년 후에는 황금알을 낳는 거죠. 대한민국 1호 도시가스 회사인 서울시형 도시가스 인수전에 속속 출사표를 던진 기업들. 미래의 블루오션인 도시가스 시장에 대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은 사활을 걸고 임한다. 연탄 산업에서 대성에 이어 후발주자였던 삼천리. 하지만 도시가스 사업에선 가장 먼저 치고 나왔다. 삼천리는 경인 도시가스를 인수해 안양과 인천 등 경기도 일대의 도시가스 공급을 독점하고 있던 상황. 이제는 대성이 후발주자가 된 것이다. 행정구역별로 이렇게 이제 공급 독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복 투자가 이루어지면 또 안 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좀 우려가 되니까 이제 지역별로 공급을 독점하는 그렇게 되게 돼 있고, 그러니까 10여 개 업체가 그러니까 지역별로 경쟁을 각각 해야 되니까 그만큼 이걸 독점하기 위한 그런 경쟁은 심했다라고 볼 수 있죠.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삼천리와 대성이
이제 곳곳에서 맞붙게 되는 것이죠. 서울시형 도시가스는 대성과 삼천리, 과연 누구의 품에 안길 것인가? 양보할 수 없는 접전을 치룬 끝에 승리의 여신은 대성에게 미소를 짓는다. 국내 최초 연탄 회사라는 명성은 최초의 도시가스 회사를 인수하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뒤이어 그룹 연고지인 대구에서도 도시가스 사업권을 확보하며 명실공히 도시가스 시장에서 우뚝 서게 된 대성. 가장 그때 당시에 노른자위로 인식됐던 도시가스 시장은 서울과 인천, 대구, 부산 이 4개 지역이었어요. 대성그룹에서 서울과 대구 뭐 핵심 시장을 잡았는데 그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이제 연탄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 기여도도 있고 또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뭐 자금 여력이라든가 기업의 이미지도 충분하다는 판단 때문에 대성그룹이 도시가스 사업에 선두를 달리게 된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연탄 공장 운영 시절에 토지 확보가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던 것이다. 대성은 연탄 사업 특성상 공장이라든지 대형 연탄 창고, 탄광 같은 땅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 개발이 가속화됐고 이 땅들이 주거나 산업용으로 개발 용도가 바뀌게 된다. 이로 인해 토지의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결국 자금 구조면에서 큰 효자 역할을 한 셈이었다. 업종의 특성상 알짜 토지, 노른자의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도시의 개발지로 이렇게 변모를 하게 되면서 자산 가치도 올라가게 되고 여기에 또 개발에 따른 이익을 또 향유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신도림 연탄 공장 부지를 디큐브 시티로 개발했다든지. 대한민국 연료의 변천사를 함께해온 대성의 성공, 그것은 곧 김수근의 힘이었다. 언제나 정도의 경영을 목표로 삼아왔던 김수근은 청렴한 경영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출장 영수증을 빠짐없이 챙겨오는가 하면 경비가 남을 경우엔 고스란히 회사에 반납할 정도였다. 지방이나 해외에 출장 갔을 때 왜 이렇게 샤워를 하다 보면은 거기 이제 화장 비누가 나오잖아요. 뭐 크지도 않은 거. 근데 그거를 쓰고서 가지고 와요. 왜 가져오냐? 이제 집에서 다시 쓰면 되니까. 한국 에너지 산업의 역사와 그 맥을 같이 한 대성그룹. 그러나 창업주 김수근이 타계하자 대성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형제간에 절대 다투지 마라. 김수근 회장은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을 막기 위해 세 아들에게 그룹을 분할해 주는데 아버지의 유언이 무색하게도 형제들은 회사 명칭을 사용하는 데서부터 삐그덕대기 시작한다. 대성이란 이름의 소유권을 각자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삼형제 중에서 장남이 갖고 있는 건 대성이라는 이름을 쓰고요. 그 밑에 차남이 갖고 있는 건 대성그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삼남이 갖고 있는 건 대성그룹 2라는 말을 써요. 이런 정도로 참 웃기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통계치를 낼 때 대성그룹이라는 표현을 쓰면은요, 그 다른 형제들한테 컴플레인이 올 정도입니다. 10년이 넘게 이어진 형제간의 분쟁으로 대표 에너지그룹의 위상은 땅에 떨어졌고 잇따른 신규 사업 실패로 사세가 더욱 위축되고 있는 상황. 대성은 이렇게 무너질 것인가? 하지만 재기의 씨앗은 남아있다. 기업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유언만은 이어오고 있었던 것. 한국 근현대사의 연료혁명을 주도해온 대성산업. 가스보일러 개발과 주유소 사업으로 부친의 평생업이었던 에너지 사업의 그 뿌리를 지켜가고 있다. 에너지 기업에서 좀 탈피해서 사업 다각화를 껴하게 됩니다. 뭐 건설, IT, 교육, 문화 뭐 이런 다양한 사업으로 또 미디어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게 되는데 그 실적을 보면 결과는 그렇게 성적표가 좋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에너지 사업에 집중했을 때, 본질에 집중했을 때 사업의 성과가 크게 난 것이지, 준비 없이 욕심만 가진다고 해서 사업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춥고 배고팠던 그의 겨울. 연탄을 나르면 벌써 마음이 훈훈해졌었다. 또 집 담벼락에 켜켜이 쌓아둔 연탄을 보는 것만큼 배부른 일도 없었다. 연탄이 가장 기본적인 난방 연료였던 시절부터 지난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을 선도해온 대성그룹. 과연 대성의 미래 에너지는 무엇일까?